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 덕분에 일본은 이런 한국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이런 한국 대통령을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이어 어제는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까지 재개하기로 했다는 일본 측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국 이익을 위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잡아떼기로 일관할 뿐 일본 측의 적극적 반박도 내용 공개도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독도 상공에 일본 초계기가 날고 독도 앞바다에는 자위대 함정이 순항하거나 상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순식간에 철거될지도 모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막지 못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내 식탁에 오르게 될 상황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는 300조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짧은 기간에 국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독립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일 무역 적자의 핵심이었던 소재 부품 장비 산업마저 다시 일본에게 내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천공의 발언이 참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을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겠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출산이 도구이자 남성 병역 면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최근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 20대에 아이를 3명 낳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은 헛다리를 짚은 것 같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민주당은 주거와 고용 그리고 생활문화 차원에서 미래 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일 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이자 기본사회 대책을 조만간 공론화하겠습니다.